이것처럼 불어라면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글 여기 갖다가 하나 띄워주고 한쪽에는 이 부분에서 인터넷 검색창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띄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자판이 하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아.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이 부분의 주소를 갖다가 빠르게 검색하고 본인이 놓치는 건 주소 검색한 주소를 여기는 이 부분에 이렇게 1번 하고서 밑에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주석을 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주석은 반드시 달아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검색하고 넣고 쓰고 그다음에 넣고 이 작업이 꼭 돼야 돼. 근데 옆에 있는 1인 또 다른 1인 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잡고 가면 어쩔 수 없어. 이 자판을 갖다가 두드리는 사람이 타이핑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이 또 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출처 있지? 출처 놓치지 않게끔 꼭 지적질을 갖다 해줘야지. 그리고 하나가 계속적으로 뭘 제시해주냐면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이 다 써지게끔 되면 이 사람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타이핑한 사람 옆에서 보고 있던 걸 가지고 바로 발표문 작성까지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 컴퓨터실에서 할 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 과학실에서 발표를 한 컴퓨터실의 그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발표를 갖다가 시키는데 자, 사람은 몇 사람이야? 두 사람이지?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서 손으로 쓴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OHP 필름처럼 우리가 바로 띄워서 바로 쏴주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넘겨주고 이 사람한테 발표한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발표할 순서에 따라서 이 동선이 반드시 여기서 먼저 정해져야 돼요. 생각보다 이 동선의 매끄러움이 협력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동선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너네들 발표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먼저 계산을 갖다 좀 해봐. 이거 매끄럽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우왕좌왕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쉽게 떨어져. 이거 분할하면 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이거 대화창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이거 조절해서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리고 학교에다가 요새는 제가 그거 꼭 물어봐. 컴퓨터가 한 대만 주어졌을 경우에 자기 태블릿 있지? 이거 태블릿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지 학교에다가 전자장비 안 된다고 했는데 컴퓨터실에 있는 부분 허용 안 됐을 경우에 태블릿 장비 이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봐. 선생님한테 미리 물어보는 건 상관없어. 허용하는 학교는 또 해주니까 이거는. 이거 컴퓨터로 이용하는 거에는 지금 근데 만약에 컴퓨터실에서 안 하게 되면 자료 조사도 못하고 쓰는 것보다 쓰는 거. 역삼중학교는 그래도 자료가 나와.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근데 제일 방송 켜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제일 무식한 학교가 휘문중학교야. 왜 그러게? 4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 한 권을 전체 다 줬어. 15가지 주제 중에서 선택 주제 한 가지만 내놓는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그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그 뒤로는 교재를 갖다 사용 못하도록 했어, 책을. 그래서 프린트물을 줬는데 프린트물 한 페이지 줬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주고 쓰라. 너네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저출산 주제가 휘문중학교 주제야. 한 페이지.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아름답게 그 내용적인 구성물을 5페이지 정도 줘. 근데 왜 그 부분에서
이 컴퓨터실을 갖다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냐면 컴퓨터실을 이용하면 인터넷 검색이잖아. 근데 이건 더 쉽다? 왜 쉬운 줄 알아? 컴퓨터를 이용하면 너네들이 더 색깔이 강할까? 아니면 너네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색깔이 강할까? 너네들이 훨씬 강해. 왜? 잘 생각해봐. 컴퓨터로 너네들 똑같은 단어 키워드 검색하면 너네가 쓰는 거는 맨 뒤에 거 써, 맨 앞에 거 써. 맨 앞에 거 쓰지? 그럼 첫 번부터 주제에 따라서 쓰는 내용이 다 어떻게 되게? 똑같아져. 근데 너네는 이미 구획이 다 정해져가지고 채워 넣는 그릇이 있잖아. 그럼 색깔이 누가 더 두드러지겠어? 너네들께 훨씬 색깔이 두드러지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하면 열렬히 환영하고 너네가 더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장담하는데 저희 지우 다른 데서 배우고 왔다고 했으니까 지우야 거기서 배울 때 소제목을 나눠주니 안 나눠주니? 어? 소제목. 주제 주고 검색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냥? 자료 같은 거 한 3장 주고 어떻게 쓰라고 방법을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 너 시리어스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네가 갈 때가 왜 이렇게 더 있어? 너 다니고 있는 학원도 다 알아줘? 그냥 1 주장하고 그거는 주제에서 쓰라고 했던 거 쓰고 마지막에 해결 방안 썼어. 자, 너네들 들었지? 첫 번째 주장, 마지막에 해결 방안. 딱 3가지 파트지. 우리 썼던 거 어때? 완전 다르지? 붙으면 누가 이겨? 우리가. 지금 네가 썼던 방식은 시리어스 방식이긴 한데 그거 보라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야. 너 김민영 선생님한테 배웠나? 그러면 누구 임성원 선생님?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눌 때? 누구냐? 유진아. 서론에 우리 뭐 써? 응? 첫인상인데 뭐 써? 이렇게 서론에. 정식, 오케이. 정의. 두 번째. 여기 우리가 대결. 세 번째. 사회적다는 거. 그 다음에 본론에는 우리가 뭐 쓰나? 동이야. 본론에 뭐 써? 장단점. 장단점에 이거 꼭 장점, 단점 안 써도 되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안 가르쳐줬지, 이거는. 한시적 교육. 이번에 여기는 이 부분에 뭘 갖다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이제 여기가 적으면 대안점을 적는데, 대안점 예전에 처음에 적었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바꾸라 했지? 일반적인 대안점. 그렇지. 기술적 대안점. 그 다음에 하나는 창의적 대안점.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 근데 결론에는 이게 뭘로?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비교효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미래적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적 가치는 윤리적, 도덕적,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이거 적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기술적 가치.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여기는 이거 여기까지 배웠어요.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 꼭 넣으라고 했어. 이게 우리 쓰는 패턴이야. 여기 어차피 이 탐구 보고서, 탐구 토론대회는
그냥 패턴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으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숙명은 중학교 1학년들이 항상 대회에서 상을 갖다 받아왔기 때문에 1학년 때 상을 못 받고 2학년 올라가면 3학기가 더 힘들어져. 자, 여기까지. 요건 절대 까먹지 외워. 얘는 전부 다 꼭 승모도 외워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또 가야지. 자, 오늘은 네 가지를 갖다 합쳐서 얘기해줄게. 자, 메타버스는 뭔지 알지? 메타버스는 뜻이 뭐지?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 가상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갑자기 또한 유전자 가위에다 넣고 메타버스를 넣은 다음에 레디 플라이어는 영화를 갖다 넣었어. 근데 거기다가 선택 가상기지 사람으로 넣었네. 자, 이거는 여기서 이 코드가 단 한 개라도 걸리면 이거를 갖다 우리 몰고 가도 괜찮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전자 가위는 의학산업이지. 근데 의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윤리적인 부분 아니야. 지금 현실에서 가장 의료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응? 의료산업의 문제.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이 의사시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 의료인이 부족하다? 넘쳐나. 아니. 얘기해봐, 괜찮아. 왜? 내 얼굴이 너무 커? 왜 자꾸 떨어? 하나 해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왜 자꾸 저 뒤로 넘어가? 내가 잡아가는데. 빨리. 그냥 막. 왜 얼굴은 왜 빨개지고 그래? 쑥스럽게. 의료사고지, 의료사고. 너네 의료산업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의료사고야. 의료사고가 아니고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료가 아니라 의료. 마스크 벗으니까 살것 같다. 의료사고. 의료사고의 빈도율이 약 지금 예전에 13%에서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때? 옛날보다 더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거를 연습을 안 해봐. 이거는 의대 다니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 소리를 들으면 나 안 고쳐줄지도 모르는데 요새 지금 이제 4월달에 너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3가 이제 다시 드라마로 나와.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의사인데 거기는 의사들의 그 끈끈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하지만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거는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근데 거기서 예전에 꼭 뭘 하냐면 이 꼬매는 거 있잖아. 꼬매는 거를 얼마나 빠르게 꼬매는가가 의료 실력을 갖다가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었거든. 근데 이 꼬매는 연습 요새는 안 해. 그 꼬매는 거 우리가 뭐 갖다가 하냐면 돼지 껍데기 있지. 그 돼지 껍데기 살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계속 꼬매는 거 몇 번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빨리 못 꼬매면 피가 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 수혈이 안 돼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꼬매는 이 속도가 의료 마지막 수술에서의 실력을 결정한다고. 외과 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꼬매는 봉합 작업이야. 근데 그거를 스피드 있게 꼬매주면 그게 신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외과 의들이 가장 여기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손 다칠까봐. 손 이렇게 진동 오면 어떻게 돼?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수술 더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너네 근데 뼈를 깎는 사람들은
이게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럼 근육이나 이런 데가 아파서 떨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근데 연습하는 공간을 갖다가 이제는 실물이 아니라 뭘로 하면 돼? 제공을 통한 뭐를 한다? 충분한 훈련의를 양성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의가 아니야.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대한 부분 얘기지. 충분한 훈련에 대한 부분에 양성을 해서 그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방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격으로 진행할 경우에 의료 원격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원거리에서 전문의의 뭘 갖다 우리 받을 수 있어? 조언. 근데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서 수술하는데 코칭을 갖다 할 때 그때 직언을 할 수 있지. 그럼 직언을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예전에는 머릿속에서 사고 훈련으로 몇 번이고 돌려보고 수술을 갖다 진행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최적의 의료 시스템을 갖다 갖출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사고를 우리가 없애기 위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 더. AI가 이 부분에 대한 뭘 해준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정을 해주는 거지. 결정은 누가 해? 사람이. 근데 여기 레디 플레이어에 대한 이 부분이 왜 나왔을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로봇 중에 하나가 다빈치4 다음으로 나올 건데 이 다빈치4는 무려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의 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상 버전에서의 수술행위가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가상 유닛이 필요해. 즉 여기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수술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유닛 산업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탁월하게 성장할 거야. 근데 이 유닛 산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술적이긴 하지만 얘는 미술, 즉 여기는 이 부분이 우리가 디자인 산업이야. 그래서 이 기술적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이 부분에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모든 거에 있어서 4차 산업의 한 축이 되죠. 축.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산불, 이 작년 주제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갖다 놓치지 말고 의료행위나 이런 데에서도 공간 제공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나중에 가상 유닛을 통한 의료행위를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 가상 유닛을 갖다가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돌발 의사들도 있겠지. 의료 전문직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의사 생활을 갖다가 30년 넘게 하다가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의사 전문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료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유닛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적법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의료 행위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한 단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 맡길 때 항상 뭘 만든다 그랬어? 법이야. 법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써먹는 거. 법안을 발의하면 돼. 발의. 만약에 이 발의라는 단어가 힘들면 제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법화시키는 거. 그럼 너네는 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홈케어, 즉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이 이 부분에서 나중에 기대되는 미래 가치가 되는 거야. 스마트 산업 여기서 할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여기서 아마 부모님들 중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걸?
근데 나는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대세라고 놓고 보는 건 어디다가 갖다 대놔도 다 할 수 있거든. 스마트 케어, 스마트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우리가 여기서 의료 산업에 대한 기구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마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도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오는 대리운전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사람이 이제 음주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동차를 갖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근데 내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택시를 갖다가 이용한 스마트 대리기사를 보낼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산업을 갖다가 이용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업종들을 갖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생활들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 대리운전이 나오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코로나 이번에 겪었잖아. 그럼 코로나 겪으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는 사람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간염이지? 간염이면 거기서 산업이 또 하나가 생겨. 뭐가 생겨? 방역산업. 너네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거 봤니? WHO에서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에 대한 진원이 뭐 밍크다 뭐다 해서 이거 박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이 기사로는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로 나왔어? 너구리. 너구리야, 너구리. 그래서 그 너구리가 나왔는데 너구리면 곤란해 얘들아. 왜 너구리면 곤란하냐면 일단 박쥐나 밍크는 지능이 높지 않아. 근데 너구리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감염을 갖다가 시키고 다니는 존재인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 너구리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그 너구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되면 지능지수가 높은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 확대를 갖다가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너네 강아지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너구리는 가능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너네 지금 저기 그 WHO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는 임시였다 이렇게 발표했어. 임시였다. 임시. 풀이였다고. 풀이. PRE. 감염병 확산의 초기 단계였다 이렇게 발표했어. 그럼 더 센 게 온다. 이게 딱 그 뜻이야. 그 더 센 게 아직 등장도 안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스마트. 근데 스마트가 필요하면 나중에 모든 산업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단체로 모여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까? 그럼 다 그 산업이 뭘로 발달하겠어? 다 무슨 산업으로? 생각해봐. 다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뭘로? 1인 독거 시대가 오고 1인 가정 시대. 그럼 1인 가정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에 집이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야? 5,200만 가구. 근데 우리나라 건물에 포함한 집은 총 몇 개냐면 약 2억이 넘어. 그럼 앞으로 모든 이 건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남는 집들이 있겠지? 그럼 남는 집들을 갖다 어떻게 쓸 건지 거기까지 고민해줘야지. 그 남는 집들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중국처럼 우리가 뭘 쓰면 돼? 농장으로 쓰면 되지. 스마트 농장으로. 이해되냐? 왜? 땅은 산성도가 우리가 달라지면 쓸 수 있어 없어? 산성도가 달라지면 왜 식물 여기서 못 자랄까? 그 이유 아는 사람 알려줄게. 땅이 산성도가 달라지면 식물이 못 자라는 이유 써먹을 수 있어야지. 그거 써먹으면 나중에 식물에 관계되어진 내용 나왔을 때 많이들 쓸 수 있는데 산성도가 달라지면 왜 식물이 못 자라는지, 산성화되어진 땅에서 왜 식물이 못 자라는지. 식물 산성 토양에서 왜 식물이 못 자라? 친구야, 왜? 모르겠어? 지우야! 토양이 산성이 되면 왜 못 자라? 지우야? 왜 못 자라? 파트너 시킬까? 지우야!
산성 토양에서 왜 못 자라? 응? 다 까먹었어. 누구야? 아니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 생각나는 데까지만 다 해보자. 준영아. 이 토양의 산성도를 바꾸는 건 누구야? 산성. 아 여기서 하나만 알아둬야 되나? 식물이 토양의 pH를 결정한다. 토양이 식물의 pH를 결정해. 이거 왜 알려주냐면 너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성비 때문에 산성토양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식물이 산성토양을 만드는 거야. 근데 식물이 왜 그러냐면 식물이 우리가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니 에너지가 필요하지. 너네 에너지 언제 만들어내? 너네 에너지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언제 만들어내? 먹으면 무슨 성질이 돼? 내 배를 왜 만져? 너네 혹시 여기 이거 먹으면서 여기는 지금 라벨링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데 ICC나 이런 데 우리가 옆에 포장되어져 있는데 pH 본 사람? 그렇지. 8.0이면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이지? 근데 왜 염기성으로 갖다 우리가 먹고 있을까? 맛있으니까? 그래 간이 되어 있어. 근데 왜 먹고 있을까 염기성물을? 너네 왜 포카리스에트나 게토레 이거 왜 먹어? 이온음료잖아. 근데 이온음료인데 걔 왜 먹냐고. 걔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안 물어봤지?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근데 그거 먹을 때 우리 몸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 산성이야. 그래서 근육에 뭐가 들어가냐면 젖산 피로물질인 젖산이 되어가지고 근육이 아프고 뻐근한 거야. 그럼 그것들을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중성으로 바꿔주면 우리 뭐 먹어야 돼? 그래 염기성 먹어야지.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왜 식물이 여기서 이 pH를 결정하냐?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pH를 8.0에서 약 10.5 정도까지 이 토양의 pH를 염기성으로 바꿔. 그러면 이 염기성 토양이 우리가 식물한테 뭘 갖다 공급하냐면 에너지를 갖다 공급해. 그러다가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맺어야 되잖아. 그럼 열매를 맺을 때 식물의 토양이 pH 4.0으로 바뀌어. 4.0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5.7 정도까지 산성 토양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거 왜 바뀌냐? 너네 그 집에 혹시 꽃꽂이 하는 집들 있지? 화명에다 꽃 넣어놓잖아. 근데 꽃 넣어놓을 때 엄마가 거기다가 10원짜리 동전 넣어주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부리 동전? 부리가 무슨 능력이 있지 얘들아? 부리 살균 능력이 있잖아. 항균이잖아 항균. 근데 그 동전을 왜 거기 꽃병에다 넣어줄까? 균이 자라면 안 돼서 그래. 균이 자라면 산성 환경이래. 염기성 환경에서는 균이 안 생겨요. 근데 산성 토양이 되면 균이 생긴다고. 그럼 균이 생성이 되면 식물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그 풀 부분이 줄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균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얘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풀 종류가 밑바닥에 딱딱한 갈색의 목지라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균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얘가 자라 못 자라? 못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산성 토양을 갖다가 만들어서 본인이 자랄 수 있는
크기를 결정지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년에 또 이걸 잘하게끔 하려고 토양을 뭐해? 다시 염기성 토양으로 만들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넣어주는 거야. 근데 식물은 다시 열매를 맺고 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클 수 있는 데까지 자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산성 토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또다시 이걸 또 개간해 주는 거야. 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이게 산성비가 절대 이 산성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토양의 pH를 갖다가 결정짓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꿔줬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 자 이 식물을 갖다 계속 키우게 하고 싶어. 식물을 계속 키우게 하고 싶으면 식물의 토양이 어떤 상태를 갖다 유지하면 돼? 염기성, 그치? 그러면 너네들이 염기성 토양을 갖다 유지해주려면 결국 토양 속에 있는 뭘 갖다 관리해주는 거야? 얘야 얘. 자 그럼 균을 갖다 찾아서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 균만 찾아서 공격해야 돼. 그렇지. 나노. 무슨 기술? 나노. 뭐 사람 몸에다만 이렇게 넣었나? 여기도 넣어야지. 자 스마트 여기서 우리가 이 스마트팜 기술에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통한 여기 산성 토양의 배양이 아닌 염기성 토양의 유지가 필요한 거야. 이거 염기성 토양에 대한 유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이 있으면 내 장담하는데 평생 너희는 식물을 재배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 알았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땅이 아니라 어디서 건물 내에서 이 기술을 써먹어서 농업을 할 수가 있다고. 너네 여기서 의사 안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인공지능 가지고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이 여기서 선생님보다 젊으니까 아직은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다 개발해서 너네가 먹고 살아. 이거 너네 진짜 큰 돈데 농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농업을 너네가 직접 해? 안 하잖아. 기계가 할 거잖아. 너네는 뭐만 갖추면 돼? 얘는 집 설비만 갖추면 돼. 이건 그래서 농업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산업이라고 부르냐면 이 산업을 우리는 설치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장비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이해됐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 지금 이제 수업을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나오는 내용들은 작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작년에는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에 언급만 했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대안점을 갖다 찾을 때 여기서 토양의 pH를 갖다가 결정하는 건 실험에 대한 부분의 능력에서 이 나노로봇에 대한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접근을 갖다 필요로 하면 여기다가 뭐 갖다 쓰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저기 가상유닛 산업이라고 해서 네디 플레이어를 갖다 넣었는데 요새 나노 들어오는 기술은 내 옷에 있는 장비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드론들이 나오고 있어. 알고 있지? 그 로봇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사람이 저쪽에 있는 로봇을 갖다가 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이렇게 조정을 하면 로봇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 우리 LG에서 거의 그것은 완성 단계에 있고 그 로봇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런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아도 멀리서 들어가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이 손동작을 따라할 수 있으면 즉 원격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 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때 얘 너무 작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뭘 써주는데? 복을 여기서 우리가 그 VR을 갖다가 우리 쓰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저 메타버스 기술을 갖다가 활용해서 현실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활용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행위를 어디다 또 할 수 있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냐? 그래서 현실과 이 메타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번 오늘 주제의 핵심이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과학적인 양, 면, 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과 비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너희들이 본론이나 아니면 거기에 기대 효과에 넣어서 이것을 잘 포장해주면 돼. 이거는. 양면성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자, 오늘 학원 중에 혹시 질문? 질문. 승아 질문 없어? 없어? 오늘 내용 80% 이상 이해한 사람. 괜찮아. 주변 문도 보지 말고. 어차피 학교도 다른데. 오케이. 내려. 너는 이해 다 했어? 너는 내가 숙제 공부 다시 할 거야. 언제까지 해가지고 거야? 어제 그 문제 안 풀어가지고 온 애들 문제 오늘 딱 1시까지 좀 보내갈 때 아까 문자 왔던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난 시간을 물어봤잖아. 월요일. 아침 8시 반? 아, 그때 월요일. 언제? 오, 5시? 오늘 12시 반. 너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뭐? 영어? 아이, 금방 하잖아.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줄게. 내가 알잖아. 너네 다 내 손바닥에 있는데. 언제? 12시 반까지. 연락 들었지? 12시 반까지 한다고 엄마한테 꼭 일러줘.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내가 관여 안 하는데 네 숙제가 오늘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다시 해가지고 와야 돼. 쓰는 방법 꼭 익혀가지고. 너 영상 안 봤지? 첫 번째 1주차 영상. 해봐야 된다. 현준아, 듣기만 하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너는 경험해봤잖아. 제 동생한테 좀 알려줘. 선준이가 여기 있긴 있는데 얘는 열심히는 해. 저거 작년에 왔을 때 매번 그 시간에 졸았어. 그래서 선준이한테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선준이가 올해는 장족적인 발전을 해서 얘는 더 이상 내가 선생님 컨트롤 안 해도 돼. 근데 못 바꾸면 내년도 똑같다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느슨하게 갈 거면 지금 못한다. 얘들아, 너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도 꼭 알아야 될 게, 너네 입시가 지금 바뀌어. 너네 근데 되게 우울하게 바뀌어. 왜 바뀌냐고? 너네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이걸 우리가 무슨 평가라고 하냐면, 이런 평가를 정성평가라고 해. 정량평가는 교과서 평가야. 시험 보는 거. 근데 고등학교에서 정량평가에다가 정성평가를 갖다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잖아. 그게 뭐냐? 너네 수능 보지? 수능 보면 너네 그걸로 수능 점수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수능 보고 나서 정시 보잖아. 정시에서 그 면접 보고 끝나야 되는데 면접 왜 보는 줄 알아? 면접에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교 1등을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올해 전교 1등들이 떨어진 이유를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올해 원서 6장이 전교 1등인데 서초동에 제일 잘 나가는 S고대에 6장이 다 떨어졌어요. 생기부 보면 왜 특목고 보내려고 하냐면 특목고 생기부하고 일반고 아무리 전교 1등이어도 생기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집중해서 하고 진짜 아까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손 들었잖아. 하라고. 그리고 절대 중학교 탓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유명한 중학교든 아니면 우리 중학교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를 내가 행운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경쟁자가 많이 없으면 나한테는 어떻게 돼? 득이야. 득이라고. 역삼종처럼 드글드글하고 승용연처럼 막 드글드글한 게 아니면 득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꼭 하라고. 알았니?
그리고 나중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늦었지만 올해 올라오는 6학년들 같은 경우에 그 한과형 같은 경우에 그 장영실 전형에 자기소개서 안 써 얘들아. 근데 20페이지짜리 탐구 보고서 3개가 있어야 돼. 2개 안 된다고. 3개. 눈이 없잖아. 그럼 올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발명, 과학페어, 자유탐구, 창의력대회 7월달에 있는 전람회까지. 내년에 경기과형이랑 한과형 가고 싶으면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올해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니? 어? 아직도 이 대회를 갖다가 엄마가 보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야. 윤지우하고 임지우는 선생님 1차 강의를 꼭 들어야 돼. 그냥 안 듣고서는 그냥 그 실력으로 숙명에서 절대 1등 못해. 내가 이 3년 동안 숙명에서 내가 계속 애들 그 삼각했고 했기 때문에 숙명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혹시 질문? 시훈아! 자면 안 돼! 어우, 자, 오늘. 서운하게. 자, 질문 없지? 여기까지. 전체 37 00 0067 오케이. 그다음 오늘 잠깐 새로운 사람 또 누구 있지? 승무원장이 했어. 교감 선생님 거예요. 알았어. 되겠어요? 레디 플레이어는 영화야. 이 영화는 한번 잠깐 시청을 좀 해보면 좋아. 재미있긴 한데 영화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공부를 했어. 아니면 줄거리를 짠이라고. 여기 썼네. 이거 대명이지? 너는 잘 썼는데. 잘 썼어. 근데 일반적인 대화랑 창의력 대화는 창의력 대안점을 넣고 일반적인 대화는 이걸 따로 적어야 돼. 창의력 대화는 따로 분리해서 돼. 잘 썼어. 실제 애들이 오는 조심하. 아니, 페이지를 그냥 분리해서 보내줘요. 한 페이지에서 그 친구가 좀 잘하는 친구를 가지고 이거저거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첫 번째 강의를 듣기로 하고 무조건 첫 번째야. 그래서 오늘 10분은 이거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능적인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이 요소 자체는 지금 아주 잘 적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쓰는 게 필요 없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좀 손질이 이게 맞는 잘 쓰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지 마. 표를 컴퓨터로 그래. 잘생긴 여자야. 현준아, 너는 저기 뭐지? 여기 대치동에 안 나오냐? 안 나와? 대치동에? 엄마랑 한 번 안 나와? 없어? 목표에서 한번 보자. 목표 한번 할게. 이거 언제까지지? 아니야, 3월 27일인가 왜? 알고 있어야지. 그거 해서 빨리 얼른 저기 가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누가 만드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그래서